샌드맨은 DC 코믹스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DC 코믹스를 실사화한 영화나 드라마는 이미 N번의 리부트를 거쳤을 만큼 수십 년 전부터 활발하게 이어져 오고 있죠. 그런데 이토록 유서 깊은 DC 세계관과 드라마 샌드맨의 연관성 혹시 찾으셨나요? 사실 몇몇 장면을 제외하고는 깊은 연관성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샌드맨이 DC와의 연관성을 뽐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닐 게이먼의 원작 자체가 흔히 알고 있는 DC 세계관과 큰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기존 세계관과 조금 동떨어진 그 자체의 미학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다른 요소들과 굳이 엮을 필요도 없거니와 엮이지 않는 것이 드라마 자체의 매력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닐 게이먼은 이번 드라마를 제작할 때 기존 DC 세계관과의 연관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관객들이 샌드맨을 시청하면서 기존의 다른 작품들과 어떤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길 바랬다고 합니다. DC 확장 유니버스에서 이미 수많은 작품을 내놓은 데다가 원작 코믹스의 세계관도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진 않았다고 하죠. 그렇기에 다른 작품과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데 쓸 노력을 줄이고 원작을 드라마로 옮기는 각색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원작에서 에서 크립스의 아들 존 D가 갇혀있던 정신병원이 조커가 있던 아캄 어사일럼이었다는 사실이나 라이타 홀이 원더우먼과 스티브 트레버의 딸이라는 점 등을 드라마에서 과감하게 삭제한 것이죠. 물론 이런 결정에는 특정 캐릭터에 대한 권리 문제도 엮여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독자적인 방향으로 제작하여 생긴 이점도 있습니다. 기존 세계관을 몰라도 이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DC 코믹스 원작이라는 꼬리표를 달고서도 시청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먹을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될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관성이 완전히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DC라는 꼬리표를 숨기려고 노력하면서도 몇몇 장면에서는 대놓고 드러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추측하기에 앞서 먼저 드라마의 DC 캐릭터들이 등장한 장면과 더불어 약간의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7화 인형의 집을 먼저 살펴볼까요? 7화는 로즈 워커와 제드 워커 남매가 이삿짐을 싸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남동생 제드가 어질러진 책상 위에서 소중하게 챙기는 것은 바로 원더우먼과 배트맨의 액션 피규어죠. 제드가 입고 있는 티셔츠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가운데 프린팅된 캐릭터는 스태틱 쇼크라는 히어로인데요. 스태틱 쇼크는 90년대 DC 코믹스 산하의 마일즈 스톤 코믹스에서 만든 흑인 슈퍼히어로입니다. 이 캐릭터는 별개의 세계관에서 활동하다가 2008년에 DC 메인 세계관에 합류했죠. 블랙팬서의 마이클 B 조던이 스태틱 쇼크 실사 영화를 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최근 워너브라더스 경영진이 싹 교체되면서 배트걸 스쿱의 공개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스태틱 쇼크의 제작도 불투명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8화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DC의 고전 캐릭터들이 제드 워커의 꿈속에서 등장합니다. 제드는 스스로 샌드맨이 되어 악당들을 무찌르는 꿈을 꾸는데요. 이때 작전기지의 모니터 앞은 앞서 등장했던 원더우먼과 배트맨, 그리고 플래시 피규어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화면에는 여러 빌런들의 얼굴이 지나갑니다. 사이코 파이럿, 캡틴 콜드, 파이드 파이퍼 등 코믹스의 황금기에 활동했던 DC의 슈퍼빌런들의 이미지가 등장하죠. 이어 제드는 조니소로, 박람회의 유령, 닥터 데스라는 빌런들을 줄줄 읊습니다. 이 세 캐릭터는 모두 샌드맨의 빌런으로 등장한 바 있는데요. 단 이때의 샌드맨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모르페우스가 아니라 DC의 첫 샌드맨이자 가장 오래된 히어로 중 하나인 웨슬리 도즈라는 인물이죠. 그는 닐 게이먼의 샌드맨과는 상당히 다른 설정을 지녔는데요. 모르페우스가 관념적인 존재라면 웨슬리 도즈는 가스총을 이용해 범죄자를 잠재우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히어로입니다. 그가 맞섰던 이 세 명의 빌런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조니스로우는 설정이 상당히 재미있는 캐릭터입니다. 과거 무성영화 배우였으나 은퇴를 강요당해 흑화한 인물인데요. 샌드맨의 사이드킥인 샌디가 그의 텔레포터를 공격하는 바람에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 버리고 이후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진 모르겠지만 누구든 그의 맨 얼굴을 보면 사망에 이르는 광기 어린 존재로 거듭나죠. 박람회의 유령은 이름처럼 39년 뉴욕 세계박람회에 등장했던 빌런이고 닥터 데스는 연쇄살인마인데요. 이들 역시 샌드맨과 대립했던 캐릭터입니다. 한편 제드가 입은 노란 쫄쫄이 코스튬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가운데에 빨간 모래시계 그림이 있는 디자인은 조 사이먼과 잭 커비의 샌드맨 코믹스에서 등장한 코스튬입니다. 여기에 샌드맨의 도구 중 하나인 루비로 망토를 고정하고 있죠. 참고로 이 코스튬을 만든 조 사이먼과 잭 커비는 마블에서 캡틴 아메리카를 창조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어 9화에서는 앞서 언급한 스태틱 쇼크가 애니메이션으로 등장합니다. 시리얼 컨벤션이 열리는 호텔의 객실에서 제드가 TV를 통해 스태틱 쇼크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고 있죠. 이렇게 샌드맨에서는 DC의 히어로와 빌런들이 비교적 깜찍한 버전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면만 보고 DC 확장 유니버스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작자가 세계관의 다른 요소들과의 의미 있는 연관성을 배제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장면들의 적절한 해석은 샌드맨 세계관에도 DC 코믹스가 존재한다 일 것 같습니다. 작품 내적으로는 히어로를 꿈꾸는 소년의 순수함을 드러내는 장치이고 외적으로는 팬들을 위한 서비스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